자, 이제 한 주를 마감하면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할게.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그 한 달에 두 번씩 이제 우리 핵심 임원, 전무님들 정책회의가 있어요. 가맹사업 쪽은 총괄본부장이 이제 전무고, 바이오 사업은 총괄사업단장님이 전무예요. 그래서 이제 전무님들이 지방에 몇 분, 수도권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전체 토론을, 회의를 했죠.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에서 오신 우리 이렇게 전문님이나 이런 분들이 본사에 대한 약간 섭섭함, 또 저 개인에 대한 약간 섭섭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표정이 좀 약간 뭐다? 좀 이그러져 있어요. 마음이 유쾌하지 않다는 얘기죠. 유쾌하면 막 와서 뭐 우리는 평상시 막 콩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마음이 별로 유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 좋아요. 말미 좀 가서 우리 서울에 계신 수도권에 있는 우리 총괄 이사나 이런 총괄 사업단장이 스피치를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스피치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멘탈이 가장 강한 사람이 저는 우리 회사에서 백강화 본부장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독한 사람이 최은남 우리 총괄이사가 가장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사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두 분이 그냥 펑펑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뭐 아마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도 안 웃을 스타일 같은데 막 울어요. 자, 거기에서 많은 것이 정리가 되죠. 자, 지방에서 오신 리더분들이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죠. 서울에 있는 리더가 회사에 대한 충성심, 저에 대한 이그러져 있는 충성심으로 맹목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눈물을 보고 나서는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저분들이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구나. 진짜 가슴 속에 뜨거운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거는 여러 가지, 그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함께 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 지금까지 회사를 이렇게 지켜준 거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 됐을 겁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들어봐도 알아요. 그 광경을 보신 지방의 리더분들이 많은 것이 좀 생각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통렬하게 반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큰 오판을, 큰 오해를 했다라고 하고 내려가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 이런 광경들이. 그 심지어는 김태수 우리 부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죠. 좀 힘이 지쳐있는 지방의 리더들한테 그거는 그렇게 해결 안 돼. 서울의 본사의 옆에 뭐다? 저기 동sul 호텔에 방 구해줄 테니까 그냥 나와서 여기 와서 서울에서 한 일주일 살아봐. 그리고 다시 한번 판단해라. 이게 누구의 문제인지. 그냥 당신이 회사에 대한 섭섭함으로 끝내야 될 문제인지 이게 통렬하게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문제인지를 한번 서울에서 움직이는 정규직 리더들을 한번 모니터링 해봐라. 이렇게 이제 우리 부대표는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게 저는 답이라고 보죠. 자, 이게 뭐냐면 지방과 서울이 온도차가 너무 커요. 왜 이렇게 온도차가 크냐?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정규직에, 서울에는 정규직 한 사람이 우리 신 차장이라고 차장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전에는 전부 본부에 있는 본사에 있는 여직원들이나 이 남자 직원들이 전부 회사를 비비불. 밥만 먹으러 가면 막 불평불만하고 새로운 신규 뽑아놓으면 여기 근무할 것도 아니야 하고 다 내쫓아 버려요. 초기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사람을 인터뷰에서 뽑았는데 이틀은 못 버티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의 직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거 제가 감이 오잖아요. 그죠? 아,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이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신 차장이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는데 이 양반은 아침 7시만 되면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일찍 출근해요. 원래 거리가 1시간 반 거리예요. 출근 거리가. 그럼 집에서 몇 시에 나온다는 얘기죠? 5시간. 5시 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와서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최승현 대표 방에 들어와서 그 큰 덤수기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씻어요. 가서. 제가 씻지 마라 그래도 그 몸매도 작아. 야리야리해. 근데 그걸 낑낑낑 들고 가가지고 막 씻고 뭐죠? 소독하고 저거 빨고 그 다음에 또 물통 들고 가서 물통 막 붓고 그다음 쏟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우리 직원 나머지 7명 있는데도 7명이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신입이
매일 아침 7시에 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업 조직의 리더분들도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씩 하려고 흉내내. 좀 미안한가 봐. 그러니까 최 이사가 한 번씩 물통 들고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신사장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하려고. 자, 이게 뭐냐면 전부가 지금 뭐가 되고 있죠? 회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그냥 회사가 아니고 회사가 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회사가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광경을 서울에 있는 분은 다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 정규직들이 다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막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한번 해보자라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고 의욕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이 싹 다 바뀌었어요. 의욕과 열정이 막 뛰어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리고 영업자들하고 전화 응대하는 것도 목소리나 힘이 다를 거예요. 옛날에 시큰둥하게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뭐다? 아 그러세요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뭐가 바뀐지 아시겠죠? 바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서울에 계신 우리 영업이사, 총괄이사가 다 출근합니다. 아침마다. 본사 정규직하고 똑같이 출근해요. 딱 6시 되면 딱 자리에 참석합니다. 자, 이게 뭐가 지금 달라진지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하죠. 가장 큰 거는 이분들이 진짜 굵직굵직한 분을 데리고 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1번 사업자. 아니면 코인, 이런데 대표이사. 아니면 퀀텀의 개발자. 퀀텀 회사를 30년 동안 하고 있는 대표. 이런 사람. 또는 양자 박사, 대학 교수. 이런 분을 데리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데리고 갈까요? 그냥 보여만 주자. 뭐 저들이 바뀌겠나? 이렇게 하고 데리고 와요. 그 저하고 30분 딱 설명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와, 대표님.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이 사업은요. 부끄러워서 끄집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업을 하시네요. 하고 나갑니다. 한 방에. 그것도 몇 분 만에? 30분 만에. 자, 저는 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그분을 초대한 사람. 그분을 초대한 사람이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였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였어? 라는 강력한 자부심이 계속 심장을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 제갈량이 장비가, 간우가 유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할까요? 제갈량이 장비가, 유비가 뭐가 됐다고요? 아, 장비와 간우가 뭐가 됐다고요? 유비. 지존이 되어버렸다고요. 지존. 최승희 대표를 우습게 생각해버립니다. 그 서울에 또 박모 이사라고 있어요. 박 이사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제 방에 대표님 하고 문을 팍 치고 들어옵니다. 출근했어요. 대표 보기로 완전 핫바지 보듯이 봅니다. 지가 또 대표에서 없는 자리는 지가 또 앉아. 저 앉아. 손님 앉아놓고 막 설명해. 왜 인자 오세요, 대표님? 지금 내가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앉아 안하무인이야. 부를 것까지 뭐다? 내가 창업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대표라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금방 짓을 하죠. 근데 제가 기분 나쁘다? 좋다? 저는 그 자리 준다 그랬거든. 누구든 그 자리에 앉아라. 여러분은 관우나 장비가 아니고 뭐다? 유비나 조조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유비가 조조가 꿈꾸는 것은요. 세상 판을 바꾸는 거예요. 대업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란 그 수많은 민족들이 인구의 5%가 매년 전쟁으로 죽어나갑니다. 이걸 종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천하통일을 해서 뭐다? 태평성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중국을 만들고 싶은 게 유비와 조조의 생각이라면 관우와 장비와 제갈공명은 어디 내한테 월급 좀 잘 줄 사람 없나? 주군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세상판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존만이 세상판을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다? 내 주인을 조조로 모실 건지 유비로 모실 건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저는 그런 회사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을 전부 뭘로 만든다?
유비와 조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괴리감이에요. 지방은 뭐다? 그게 말로만 들리니까 자꾸 허풍처럼 들리고, 소득권에 있는 사람은 뭐다? 그런 걸 자격을 인정받고 그렇게 직접 하니까 자기도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유비구나. 내가 이 회사의 창업자구나. 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내 것처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으로서 감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감동이 나오지 않아요.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머슴이 주인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주인이 머슴들을 위해서 웁니다. 그 말은 뭐다? 그들은 이미 지존이라는 얘기예요. 영업이사고 본부장이고 하지만 그분들은 뭐다? 이미 대업을 이룰 꿈을 갖고 있는 지존이다. 그게 정의를 만든 목적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론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에 많은 세포가 있는데 그 인체의 주파수 대역은 다 동일해요. 각각 다르지만 일률적인 주파수를 냅니다. 하지만 두 기관만큼은 변동 주파수를 냅니다. 뭘까요? 뇌에서 나오는 뇌파와 심장에서 나오는 심파가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보다 파장을 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세포, 장기, 어떤 장기든 균일한 주파수를 내는데 유일하게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두 군데, 뭐 뇌에서 나오는 뇌파와 심장에서 나오는 뇌파가 뭐다? 불규칙해요. 그래서 인간의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 뇌파가 불규칙한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 뇌파를 일률적으로 원하게 가져가는 사람이 바로 뭐다? 성인인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흥분하지 않거든요. 분노하지 않거든요. 감정의 기복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서성으로 모시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심파가 안정되고 뇌파가 안정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다 모여요. 그리고 세상의 에너지와 소통해버립니다. 세상의 에너지를 주관해버려요. 세상의 에너지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세상의 에너지를 주관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업을 이루는 겁니다. 그들이 지도자입니다. 심파가 안정돼 있고 뇌파가 안정돼 있는 사람이 뭐다고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모이고 세상 판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대나무인 겁니다. 새가 앉을 수가 없어요. 요란하고 경박스럽고 옹졸해서 새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창의력은 단 1도 없고 고정관념과 과거에 매몰되어서 공자와 맹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 새로운 신세대의 혁신가가 모여들지 않아요. 이게 본질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에 쑥 들어왔죠? 에너지 파장 세상에 쑥 들어왔잖아요. 주관자로. 자, 뭐다? 우리는 객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통해서 파장을 통해서 그들의 뇌파를 안정화시키고 그들의 심파를 안정화시키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뇌파가 내 심파가 개판인데 뭘 바꾼다고요? 내 뇌파가 개판이고 내 심파가 개판인데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이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 회사를 오해하고 회사를 의심하고 다 좋아요. 뭐 저에 대해서 불만 있는 거 다 좋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1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1도 도움 안 돼요. 끝나고 나서 저하고 맞짱 붙으면 돼요. 지금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내 조직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명심하세요. 이유가 회사가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뇌파와 나의 심파가 골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창의력 있는 사람으로 다 바뀝니다. 근데 내 뇌파가 개판이고 내 심파가 개판인데 그게 새가 어떻게 앉으며 창의적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전부 과거에 몰입되어 있고 고정관념 틀 속에 갇혀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자, 이제 에너지 사업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쓰는 무기가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부터 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심파를 마음밭이라 그래요. 하트라고도 표현하죠.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이유가 뭐다? 그게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에서 나오는 이 파동이 모든 사람 관계를 다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밭이 따뜻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심파가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쁜 거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면 안 되고, 불안한 거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내 조직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심파는 마음밭이고 뇌파는 창의력의 놀이터예요. 창의의 놀이터. 다시 얘기할까요? 심파는 마음밭, 뇌파는 뭐라고요? 창의의 세상의 놀이터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만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심파가 안정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고정관념은 다 사라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역발상, 세상의 판을 바꾸려고 하는 창의력만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마음밭을 고르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두 번째, 내 고정관념을 없애야 돼요. 내 과거에 몰입되어 있는 이 상을, 사람을 가볍게 재단하는, 평가하는 이 상을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 뭐다? 내가 창의적이어야 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다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뭐다? 뇌파가 고를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해가십니까? 창의력과 뇌파와 심파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절대자인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의 과학기술로, 인간의 의료기술로는 절대 조정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뇌파를 고르게 안정화시키고 심파를 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절대자 한 분밖에 없다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랜 동안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의료기술이 발달됐지만 뇌의 1도 모르고 있습니다. 뇌의 1도. 맞아요. 우울증 못 잡고 있고 조울증 못 잡고 있고 그 다음 뭐다? 치매 못 잡고 있고 ADHD 못 잡고 있고 뇌전증 못 잡고 있고 간질 못 잡고 있어요. 단 1도 아직까지 해부하지 못했고 정복하지 못했어요. 맞나요? 뇌는요. 우리가 한 2차원이 더 지난 다음에 해부가 될 겁니다. 2차원이면 뭐죠? 지금 3차원이잖아요. 5차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뇌가 과학적으로 다 밝혀질 겁니다. 한 5천 년이 지난 다음. 이해갑니까? 그런데 지금 정의는 뭘 만들었다고요? 뇌파를, 심파를 안정화시키고 고르게 보내는 장비를 만들었어요. 이거 뭐죠?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신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갑니까? 그런데 자부심이 없어요. 여전히 다단계하던 마음이야. 여전히 장사하던 마음이야. 아니, 분명히 우리 손에는 모세 지팡이가 주어졌는데 내가 뭐라고요? 한낱 범부야, 그냥. 그 범부가 어떻게 모세 지팡이를 씁니까? 이게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다?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아류에만 거의 다 편성되어 있다. 제가 보세요. 제가 아류들을 어떻게 제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누가라 했습니까? 대학 교수, 양자 물리학 공부한 대학 교수. 우리나라에 35년 전에 양자를 직접 개발한 사람. 양자회사 대표, 다단계회사 대표, 일본 사업자. 이런 사람이 계속 와요. 그분들을 제가 30분 만에 제압하는 이유 말씀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컨텀을 35년 전에 했대. 지가 우리나라 1인자래. 그래서 알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몇 개 팔았습니까? 그래서 몇 개 팔았냐고요. 35년 전에 우리나라 양자를 처음 시작했고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양자 제품을 몇 개 팔았냐고. 1000개 팔았습니까? 그럼 나 당신 인증해 줄게. 1000개가 어디 있어요? 10개도 못 팔았어요. 당신이 이 판을 오염시켰다. 양자를 만들었으면 판을 뒤집어 써야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양자가 대단한 걸 뭐다? 가짜로만 만들어서 시장판을 다 흘려놨지 않냐. 당신은 양자를 오염시킨 사람이야. 그런데 어디 와서 내가 최고니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할까요? 저는 한 달에 양자 제품 500개 팝니다. 몇 개 판다고요? 500개 팔아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자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11가지 만들었고 곧 200개 만듭니다. 해외산보다 모든 제품이 10분의 1, 20분의 1이에요. 가격이. 해외산보다 얼마요? 10분에서 2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양자를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조직을 5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뭐다? 한낱 양자의 아류일 뿐이다. 거기에 더 이상 토를 단다 안 단다? 안 달아요. 끝. 자, 이게 답인 겁니다. 이게 답.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죠? 왜 못하죠?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유리와 조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갈량이고 여러분들은 관우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내가 유비여야 되고 내가 조져야 됩니다. 세상 판을 뒤집으려 하는 마다 뿌리 끝까지 창업자야 돼요. 아니고는 그 신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본질은 문제가 뭐죠? 내가 장비인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류들한테 흔들리고 아류들한테 겨우당하고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왜 삽니까?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답이에요. 내가 분명히 받고 있는 것은 모세 지팡이인데 이걸 가지고 뭐다? 짝대기를 쓰고 있어요. 짝대기로. 자치기 하고 있다고 자치기. 아니 하느님이 모세한테 지팡이 왜 줬죠?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준 거예요. 자치기 하고 골프 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이게 본질의 문제다.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여기서 왜 그러면 나는 안 되는가? 나는 왜 최승인 대표처럼 최금석 우리 전무처럼 김태수 부대표처럼 안 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 제가 우리 최금석 전무님을 우리 회사의 최고 행정 실무자, 정확하게 CEO입니다. CEO로 이렇게 맡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분은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 중에 가장 매너 있고 젠틀맨이에요. 완전 신사예요. 자, 그런데 고집이나 고정관념이 제가 봤던 사람 중에 가장 센 사람이에요. 자기 철학과 관념이 딱 갖춰서 책에 나온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막 엄청나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책에 있는 거 인용하고 막 이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사람은 좋으신데 왜 책만 자꾸 이야기하지? 자기 이야기를 안 하고 책에 나와 있는 성인 이야기, 워렌 버핏 이야기, 위대한 사람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저분이 왜 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지? 자기 이야기 하면 주위에 엄청난 제자들이 모일 텐데. 참 아쉬웠어요. 그리고 헤어진 지 14년 됐어요. 다시 만났어. 만났는데 더 심해져 있네. 그냥 옛날에는 그래도 고집도 세고 열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웬 할아버지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옛날 그때 청년 최금수가 어디 가고 왜 동태눈을 뜨고 있는 할아버지가 내 앞에 있죠? 내가 지금 계속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사업은 막 이야기 안 하고 오로지 왜 눈빛이 죽었냐? 그때 그 에리하고 그때 그 명확하던 눈빛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물었더니만 본인이 좀 자극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저하고 3년 동안 그냥 열심히 하겠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돈 1원도 안 줘도 그냥 최승인 대표하고 3년 동안 일한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시작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거의 몇 개월을 저하고 지방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부산도 할 일 많은데 왜 자꾸 내 차를 타고 대표 붙어서 맨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걸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귀찮았어요. 혼자 가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이도 어린 분도 아니고 나이도 많으니까 내가 꼭 모시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자꾸 따라다녀. 자 그런데 한 3, 4주 지나면서 본인 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발상의 발상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치우자. 오로지 뭐다? 역발상의 발상. 과거의 고정관념, 과거의 캐캐묵은 철학 싹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 중에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분이에요. 아, 저분에게는 해설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자, 제가 원하는 분은 이런 분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됐든 관계없어요. 변하고 혁신만 한다면 저는 동지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도차가 너무 커. 이렇게 빠르게 순식간에 바뀌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다? 3년이 지났는데 단 1도 안 바뀐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고정관념. 옛날에 자기 생각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양자 세상에 아류다. 니 때문에 이 시장이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다 집에 가겠죠? 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방에 있는 리더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다고요? 니 때문에 이 시장이 망가졌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 몫이라 안 합니다. 그것도 제 물차리잖아요. 그분을 변화할 수 있는 모티브를 못 준 것. 그것도 저의 문제죠. 자, 그러면 도대체 뿌리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혁신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성장하고 바뀌느냐? 이게 오늘 답이에요. 요거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 중퇴, 최종학년 끝이에요. 부산의 신발 공장에서 그냥 그라인더 했어요. 그라인더. 신발 이 카피를 저는 그라인더 11살 때부터. 그리고 철공소, 인쇄소 거쳐서 울산에 갔어요. 울산에 이제 현대자동차 들어가려고 이제 갔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부 기계 가공을 배웠습니다. 용접, 선반, 배관, 밀링, 뭐 이런 거 이쪽을 다 했죠. 자, 그렇게 있다가 보험회사로 입사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뭐 그냥 잘 나간 게 아니고 뭐 거의 제주에서는 저보고 신이라고 합니다. 영업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종합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자문을 했고 투자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을 거쳤다 안 거쳤다? 다 거쳤어요.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투자까지 싹 다 거쳤어요. 자, 그리고 번외로 한 거는 뭔데? 번외로 한 거는 저는 그 어린 나이 11살 때 회사 출근하기 전에 새벽 5시에 가서 학교를 했습니다. 국수를 한 6년 했어요. 저녁에는 금융고시 학원 다니고. 저는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군대 훈련소 가서 자유시간 2시간 있는 게 저는 처음 가장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 자유시간 2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농산훈련소 가니까 2시간 자유시간을 주더라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 구기 종목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체를 하는 건 싫어해요. 전부 투기나 사이클. 제가 사이클을 잘 타요. 사이클을 한 4년 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공, 기치로 사역고. 요거는 취미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카톨릭 군종병 했어요. 신학 때. 순부가 되려 했죠. 그리고 중간에 또 이념운동에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이념운동 했습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했어요. 그리고 도교에 빠졌고, 성교에 빠졌고, 이상한 국선도, 단월도. 우리나라의 어떤 이 뭐죠? 명상, 기공, 이걸 거의 다 마스터했어요. 왜 했을까요? 저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하루 이렇게 점검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가 성장하지 않는 상황은 저는 가장 저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장 싫어합니다. 보험회사 연봉 6억을 버리고 연봉 2천으로 다시 갑니다. 이유가 저는 가장 무서운 게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에는 뭐가 없다? 나의 변화는 단 1도 없다. 그래서 저는 기득권을 부리는데 너무 익숙해요. 정인이 상장되고 완성되면 저는 미련 없이 떠납니다. 농담 아니에요. 그 이상 제 할 일이 없으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연봉 몇 억을 벌고 최대 창업자로서 배당받고 저는 이런 거 싫어요. 이런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를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정인이 완성되면 채석이는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흔적도 없이. 이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모든 일을 매사에 할 때 뭐를 포커싱 뒀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 거냐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 거냐만 저는 오로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정을 저는 100% 만족합니다. 이유가 회사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결정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뭐가 되고 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 만족감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어두운 터널을 지금 벗어나고 있지만 제 마음은 뭐라고요? 가장 축복스럽고 행복합니다. 이유가 뭐다? 가장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평생을 저를 중심에 둔 적이 없어요. 저를 중심에 둔 적이 없습니다. 전 뿌리 끝까지 뭐다? 내가 할 미션을 수행하자. 이게 17살 때부터 제가 선언한 결단이었어요. 한 번도 저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미션을 수행할 적절한 인물인가? 세상의 판을 바꿀 만한 자격은 되는가? 저는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가 제가 보는 숙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요. 일반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너지를 통해서 심파를 안정화시키고 뇌파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지구상해가 아니고 우주 속에 절대자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된다면 2000년이나 5000년 뒤에 이 제품이 나와야 될 제품이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뇌와 관련된 숙제를 지금 인류가 과학으로 뭐다? 의술로 단 1도 접근하지 못하는데 정인이 지금 뭘 하고 있다? 그걸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부끄러워야 됩니까? 여전히 내가 초라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가져야 됩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의 몫이다. 제가 지금 잘 보세요. 옛날 같았으면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저한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붙들어 놓고 다 들어줘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해도 시킵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행동 안 하는 거 아세요? 이유가 뭐다? 그건 그의 몫이거든요, 이제. 그의 몫까지 제가 빼앗을 생각이 없습니다.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해결하세요. 통렬하게 점검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의 본질을 못 찾습니다. 상만 가지고, 보여지는 상만 가지고는 그 문제의 본질을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그리고 그는 쓸쓸하게 떠나갈 겁니다. 이제 그것 제가 미련 없어요. 이제는 뭐다? 새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판을 바꾸고 세상을 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백 명의 십자가를 한꺼번에 쥐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니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게 본질이에요. 최고의 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캐캐묵은 내 관념 속에 빠져서 내 감정 속에 빠져서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저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바뀌든 여러분들이 매몰되든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는 도와줄 수 있는 분만 도와주겠다. 이게 제 선택이에요. 한 명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요. 수많은 군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유비한 사람, 조조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어쨌든 오늘 유쾌한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심각한 이야기 들은 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제가 최종판입니다. 양자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회사가 앞으로 만들 그림이 어떤 건지를 최종판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매몰돼 있지 마라. 감정에, 여러분 생각에 다 필요 없다. 그것은 장애물이다. 심판은 고요해야 되고 뇌파도 고요해야 됩니다. 어떤 감정에도 어떤 누군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는 않아야 돼. 그렇게 흔들린다면 우위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가는 사람을 잡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떠나가는 사람을 제가 붙들고 예언도 하고 뭔가 설득됐어요. 지금 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유는 뭐다? 이미 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세상의 판을 바꿀 사람과 주군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1번들 오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평생 유비 장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유비가 될 그릇이 아니다. 완전 쫑그져 버려요. 이유가
평생 좋은 죽은 찾아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이해갑니까? 언제까지? 평생. 이게 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라? 험난한 길을 가든 고통스러운 길을 가든 뭐가 돼야 된다? 내가 조주가 돼야 되고 유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사명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뿌리 끝까지 사명으로 하잖아요. 제가 감정을 할 것 같습니까? 사명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제 감정을 내려놓은 지는 지금 37년째입니다. 제 감정으로 저는 사업을 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세월을 헛되이 보낸 적이 없어요. 내 기분으로 할 일을 망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뿌리 끝까지 37년 동안 사명으로만 살았습니다. 과연 절대자가 나에게 준 미션이 뭘까? 이것만 고민하고 살았어요. 그 답을 찾아서 뛰었기 때문에 저는 제 감정은, 제 심리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17살 때 내려놨습니다. 단 한 번도 감정이 휘둘린 적도 없고요. 오판한 적이 없습니다. 왜? 본질만 쫓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 절대적인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류한테 흔들린 적도 없고 아류한테 유용당한 적도 없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우연찮게 온 이 사업은요. 일반 사업이 아니에요. 세상의 판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되시겠죠? 예.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좀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 마무리